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양시장은 또 간밤 미증시의 여파, 더불어서 FOMC라는 불확실성에 지금 시장이 좀 건망세 움직임을 보인다고 봐야 될까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요일 시작부터 스타트가 좀 좋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감도 뒤섞여 있는데요. 자, 내일 시장 어떻게 전략을 잡고 또 어떤 종목들을 전략적으로 봐야 될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쇼미더스타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 노란 톡방 들어간 링크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화면을 통해서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키워드를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키워드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한국의 진출 초입계에 들어가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중국 소비주는 다시 한번 좀 날아오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테마주 또 하나 새롭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 가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한국에 좀 초입기 들어갔느냐 이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SK, KT 서비스 협약 체결에 대한 이슈가 있게 되면서 국내 관련주들도 훈풍이 좀 쏟아진 움직임이었는데요. 정부 승인을 지금 대기에 앞둔 상황이고요. 4분기에 서비스 개시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위성통신과 통신 관련주 장비들이 더 잘 가는 건 아닐까,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머큐리가 12%, CS, AP위성 5%대로 강한 상승 여력들이 나타났다는 점 체크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관련주 살펴보시면 중국 소비주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통신주 안에서는 SK텔레콤이 지금 소폭 올랐고요. 반대로 KT랑 LG U+는 오늘 하락한 움직임들 보여줬다는 거, 통신주 안에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특징주를 보시면 사실은 중국 소비주가 계속 또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더 다시 한번 큰 모멘텀을 받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첫 국경절 연휴가 임박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로 국경절을 맞이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인데요. 올해 중국인 관광객만 2만 명 정도가 목표로 되어 있고요. 들어왔을 때 그냥 200만 명의 이런 관광객들이 다른 일본, 미국, 유럽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한다라는 집계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화장품, 카지노 관련한 섹터들이 움직이겠죠. 엔텔스는 29%대로 상한가 들어갔고요. VT 11%, 그리고 PN풍년은 3%대로 관련주들 안에서 섹터별로 옥석 가리기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테마주 또 다른 것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좀 그 주인공인데요.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 들썩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노르페인팅 우 13%, 애니눅률, 원익큐브, 웅진 등 관련해서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정치인의 이름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정치 테마주를 좀 올리는데 워낙 대부분 정치인과 연관성이 없다라는 건 항상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정치 테마주는 또 단발성 굉장히 크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특징주 그럼 어떻게 흘러갔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옵티코어는 아까 스타링크 관련한 또 수혜주로 볼 수 있는데요. 시간에서도 7%대로 강세를 보여줬고요. 코어라인소프트는 오늘 스펙 합병 상장을 했던 종목입니다. 7% 강세, 태경 BK, 태경산업 두 종목은 좀 살펴보셔야겠는데요. 마감 끝나고 태경그룹에서 물 부족 사우디아와 해수 담수와 협력한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내일 정규장에서 이 그룹주들이 또 어떻게 연출이 돼서 주가의 흐름을 이어갈지 이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에 대한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분석 들어갑니다.
쇼비더스탁 오늘 함께할 주인공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의 남자죠. 다비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월요일 날은 시작하는 거니까 사실 기분 좋잖아요. 근데 네. 밤이 되면은 시장이 좀 빠졌을 때는 네. 텐션도 좀 내려가더라고요. 전문가님도 그러시나요? 뭐 저는 당연히 시장의 굴곡과 함께 기분도 컨디션과 커플링이 기분이 된다.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한마디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오늘은 저한테는 그렇게 썩 재밌는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증시가 마감을 했었을 때 이제 뭐 CPI라든가 PPI 발표 여기에 대한 좀 우려감들이 해소가 되면서 분위기가 좀 이제 개선이 되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금요일 날 미증시가 또 다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기술주들이 좀 요즘에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CPI, PPI 발표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주택 관련된 뭐 그런 그 지표들 많은 그런 지표들이 부담을 좀 주고 있다 보니까 이번 주에 있을 FOMC에 대한 좀 기대감보다는 우려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뭐 국제유가를 통해서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그런 그림들이 좀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과거의 그 사례들이 좀 반복하지 않을까 좀 긴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에 잘 나갔었던 종목들 아니면 이제 다시 한번 뭐 힘을 쓰는 뭐 실적주들도 요즘엔 다시 좀 소외가 되고 오늘은 좀 누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FOMC에 대한 부담감들이 제 생각에는 시장에 좀 많이 가장 크게 좀 와닿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정이 좀 소화가 되고 뭐 어떤 식의 발표가 나오든 아니면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든 그 시간과 이런 이제 우려감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기간들이 좀 지나가야 좀 해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월요일이 지나면은 이제 뭐 화요일, 수요일 지나면은 또 이제 FOMC에 대한 내용들과 이제 우려감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니까 뭐 지금 잘 준비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주나 이번 주 말에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같이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시장이 다소 좀 루즈하긴 하나 이거를 뭐 장기 침체 이런 느낌으로 우려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한번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1377-2번으로 다비드 보내주시면 더 자세한 시장 분석과 또 종목에 대한 궁금증, 종목 상담들 저희 받고 있으니까요.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중요한 키워드 좀 살펴볼게요. 어떤 이슈를 가장 좀 중요하게 보셨을지 기사를 또 준비하셨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가끔 이제 제가 이제 뭐 매일 나오는 게 아니라 월요일마다 나오잖아요. 나오시죠. 그러니까 오늘처럼 좀 시장이 좀 루즈하거나 뭔가 좀 핵심 키워드가 없는 그런 날에는 좀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아까도 좀 한숨을 쉬시던데 그런 네. 의미였을까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뭐 이슈 측면에서는 네. 앞서서 이제 앵커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네. 스타링크 관련된 종목들이 맞아요. 시장에서 부각을 좀 많이 받기도 했고 거기에 대한 특징주들이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네. 했었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엔텔스라는 종목이랑 KTCS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갖고 오늘 급등한 종목들의 내용들을 보니까 뒤에 나와 있는 뉴스처럼 스타링크가 SK텔레콤 쪽이랑 그다음에 손을 KT 잡고. 쪽이랑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나라에는 뭐 빠르면은 4분기 안에 서비스가 좀 될 수 있다. 뭐 이런 네.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뭐 LGU 플러스는 빠졌지만 SK텔레콤이나 아니면 뭐 KT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 오늘 또 급등을 좀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타링크랑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테마를 같이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스타링크가 3월 달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스타링크 코리아를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에는 정부의 기간통신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데 오늘 뉴스가 조금 더 좀 굵직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저궤도 위성통신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시장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가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차세대 통신 기술로 이 저궤도 위성이 이제 좀 부각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지상이랑 좀 가깝다 보니까 지연율이 뭐 상당히 낮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지상통신의 음영 지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또 해소를 할 수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차세대 통신 기술로 이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뉴스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들이 좀 부각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스타링크가 이제 그 지상망이
단절이 되어 있는 전장 지역에서 스타링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해소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이제 진짜로 뭐 현실화가 되고 되게 좀 가까워지는 느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통신 시장의 규모도 뭐 지금도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통계치를 보니까 약 2021년도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시장 규모가 40조 원 정도가 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올 2025년 정도에는 대략 한 105조 원. 그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서 2030년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또 280조 원으로 이제 많이 좀 커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보다는 뭐 2배, 3배 이상으로 커질 수 있는 이런 시장 규모이고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뭐 앞으로 뭐 이제 로봇 산업처럼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관심이 좀 커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이제 특정한 이슈가 더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요런 이제 저궤도 위성통신이라던가 아니면 오늘은 이제 스타링크랑 연결을 지을 수 있는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되긴 했지만 이쪽 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씩은 좀 공부를 해보시고 종목들도 한번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해지는 뉴스가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뭐 가장 큰 뉴스는 스타링크 관련된 내용들이었고 그다음에 뭐 시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뭐 이러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 뉴스들이 있었는데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 지상이동통신 쪽에서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강한 그런 상황인데 이 위성통신 쪽에서는 상당히 좀 미흡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투자금 규모 자체도 굉장히 좀 적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지를 해가지고 뭐 좀 뒤늦은 스타트지만 아니면 지금 뭐 한 발 늦은 거는 인정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스로의 기술을 좀 가지고 활성화 전략을 좀 마련을 하자.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전략들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잡아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나온 우리 정부 통한 뉴스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활성화 전략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몇 년 사이에 뭐 어떻게 하자 이런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통신 장비, 그 통신 위성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충분히 또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과거에 이런 그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AP 위성이라는 종목도 요즘에 분위기들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과거에 뭐 힘이 셌었던 킹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뭐 이제 좀 조용하고 소외된 느낌이었으나 바닥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 테마에 항공우주 쪽이라던가 아니면 뭐 위성통신 이쪽의 테마가 한 번쯤은 다시 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한번 체크하시고 오늘은 이 스타링크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또 체크하고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되 항공우주 전반적인 테마의 재접근들을 우리가 또 한 번씩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성통신 활성화 좀 전략들을 좀 알아봐야 될 지금 시기다라는 건데, 그래서 들고 오신 게 스타링크 관련한 게 또 주도 섹터가 네. 또 맞을 것 같아요. 주도 섹터로는 엔텔스 역시나 너무 잘 가고 있는 종목, 그리고 유망주로는 센서뷰인데 먼저 엔텔스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주도주라서 일단 여기 앞에다 세워놓은 건가요? 네, 일단 오늘은 그냥 뭐 주도주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테마주로서 가장 오늘 뭐 올라갔기 부각을 받았고, 때문에. 네. 뭐 어떨 때는 대장주를 시가총액의 큰 종목으로 볼 때도 있고요. 네. 아니면 좀 상징적인 종목으로 볼 때도 있는데, 뭐 어쩔 때는 가장 잘 가는 종목이 뭐 또, 대장이죠. 그쵸, 그래서 그렇죠. 테마 안에서는 변동성이 잘 나오는 종목이 대장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오늘 이슈에서는 엔텔스라는 종목과 아까 말씀드렸던 KTCS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부각이 가장 많이 됐고 두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슈에 가장 좀 테마로서 부합이 된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들을 보니까 그 이제 엔텔스 같은 경우는 SK텔레콤과의 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그 KTCS 같은 경우는 뭐 이름 글자에도 보시다시피 뭐 KT와 이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엔텔스의 내용을 보니까 이 SK텔레콤이 2대 주주더라고요. 오, 2대 주주. 일단은 네. 이 기업의 최대 주주는 HFR이라는 기업으로서 대략 한 20% 정도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K텔레콤이 최근에 이제 그 한국증권금융의 비중이 조금 좀 줄면서 네. 2대 주주로 이제 또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스타링크가 SK텔링크 그다음에 그 KT 쪽과 손을 잡았다는 내용이 부각이 되니까 가벼운 종목과 테마를 형성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은 여기 찍혀 있는 이 지분 분석의 SK텔레콤 2대 주주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좀 많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업에 대한 내용들은 뭐 유무선 통신 서비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시스템을 개발하고 뭐 공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뭐 통신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이제 솔루션 업체들 그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 통신주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통신 장비주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제법 좀 많이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사실 이 통신이나 통신 장비 종목들이 이제 5G라는 테마를 거의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5G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맞아요. 이제 끝나다 보니까 그 5G 종목들이 과거에 이제 이슈는 좋았으나 그만큼 실적을 거둬들이지 못해가지고 적자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외들이 많이 됐다가 얼마 전에 이제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이 막 바닥에서 상한가도 가고 네. 이제 막 이슈도 나오면서 맞습니다. 미국에 이제 뭐 수주가 터졌다라는 내용들이 부각이 되고,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섞여가지고 뭐 통신주라던가 통신 장비 종목들이 바닥에서 좀 살아나려는 액션들을 좀 보여주고 보여주기도 하는 있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뭐 SK텔레콤이랑 그다음에 뭐 KT 쪽이랑 손을 잡았다라는 내용들이 저는 테마가 좀 더 커져서 좀 죽어 있었던 그런 통신주들도 좀 분위기를 더 살리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스타링크 관련돼서는 네. KTCS 그다음에 엔텔스라는 기업이 뭐 대장 역할을 단연 뭐 네, 하게 그쵸, 됐습니다. 그쵸. 그러면 네. 이제 이 대장주를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이 시세와 그다음에 이 테마의 지속성과 그다음에 연속성이 계속 보여지느냐 그런 거를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속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을 삼기에는 이 종목을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뭐 내일 추가적인 상승치와 연속성이 아니면 뭐 쉬어간 이후에 다시 정고점을 뚫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이 스타링크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 뭐 그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지 이렇게 찾으려고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바닥에서 한번 재료가 터진 종목들이 막 몇십 프로, 몇백 프로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대다수죠. 근데 이제 엔텔스 같은 경우는 네. 아까는 이제 뭐 오늘의 급등한 양봉 차트를 보여드렸으나 일봉 차트를 멀리해서 보니까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뭐 오늘의 상한가가 그렇게 부담되는 위치는 그러네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여기 듭니다. 있다는 건. 그래서 뭐 그동안 이제 소외됐었던 이유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오늘 뉴스가 조금 더 좀 자극적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네. 좀 뭐 이 종목의 가능성은 아직은 뭐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텔스 뭐 이렇게 보니까 넓게 보면 사실은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지는 좀 유망주도 궁금합니다. 센서뷰. 네. 이게 유망한 이유가 있나요? 네, 센서뷰를 빨리 보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화면이 그냥 빨리 지나가 버렸는데. 네. 덧붙여서 더 얘기해 주실 게 있다면 해주세요. 네, 저는 뭐 센서뷰라는 기업은 오늘 이슈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엮임이 있었으나 뭐 그게 없었다 하더라도 한번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좀 네, 그래서 매력이 일단은 뭐 있나요? 그 차트 보면서 네.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서뷰가 사실 일봉 차트가 이게 다예요. 왜냐면은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은 그런 그러네요. 기업입니다. 7월 19일. 그래서 네, 7월 19일 상장 이후에 이제 아래쪽으로 좀 조정 구간들이 좀 있었었고, 이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같은 일봉 차트에 제가 이제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4,500원 정도의 이제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격이 지금 공모가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제가 많은 종목들을 좀 보아왔었을 때 신규 상장한 종목이 뭐 처음에 흥행을 하든 아니면 이제 뭐 처음에 상장하자마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주가가 좀 낮아지든 간에 보통 바닥을 다질 때는 공모가 이하까지는 보통 좀 빠지고 그 공모가를 다시 뛰어넘느냐 못 넘느냐 그 이후에 이제 시세들이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센서뷰 같은 경우는 공모가를 한번 돌파한 이후부터는 거래량이 확실히 늘어나고 방향이 좀 위쪽으로 잡혀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오늘 이슈가 나오기 전에도 흐름이 좀 괜찮았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그 7월 달에 이제 새로 상장을 한 연결 RF 솔루션 관련된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통신 장비 쪽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고주파 케이블이라던가 뭐 안테나라던가 뭐 초정밀 커넥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산을 하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좀 셉니다. 네. 그래서 뭐 조정도 좀 시원시원하게 들어가는데 오늘도 뭐 이제 양봉이 잠깐 나왔는데 한 8%짜리 양봉이 나오고 여기. 그 전에는 거래량이 터질 때는 뭐 20% 이상의 급등도 그러네요. 나와주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종목이 부각이 된 내용은 아까 이제 그 스페이스X 그다음에 스타링크 요거를 이제 오늘 키워드로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럼 다음 테마가 뭐지 이런 거를 찾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그 검색을 해낸 것 같아요. 센서뷰가 과거에
스페이스 X랑 좀 거래를 한 게 있는데 고주파 케이블을 이쪽에 이제 공급을 하면서 스페이스 X에 이제 벤더사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캐치를 해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부각이 됐는데 가진 내용과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들, 그다음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과 이제 최근의 흐름들 이런 거로 봤었을 때 이 종목은 더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네. 생각이 저는 들어서 네. 유망주에는 이 오늘 이슈에서는 요거를 좀 포지셔닝을 하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스타링크 관련된 이슈로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지는 것 같다라고 했었던 통신 장비라던가 그러니까 과거 이제 5G 테마들 이런 것들한테도 이제 좀 호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같이 분위기를 좀 보면 좋지 타고 않을까라고 가자.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그 통신 장비 종목들도 바닥에서의 그 반등이 굉장히 좀 세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에이스테크가 이제 가지고 왔었던 그런 수주 뉴스들이 좀 자극제가 좀 되었었는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미국의 5G 인프라 구축 수혜 그래서 뭐 이제 계속 좀 강세를 대규모 보인다. 수주 뭐 이런 네. 내용들. 그래서 사실 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근 이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연속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상증자를 했는데도 유상증자의 이유가 채무를 갚기 위해서 투자자한테 손을 벌린다 뭐 이런 뭐 뉴스들이 악재네요. 나오다 보니까 네. 악재의 연속들이 나오고 주가는 신저점을 계속해서 좀 갱신을 쓰고 있다가 이 뉴스가 나오니까 막 상한가를 막 2번씩 가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이러면 진짜 이런 기사만 보더라도 모멘텀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통신 장비 종목들한테는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그러니까 모멘텀과 이런 이제 좀 기대감이 부를 수 있는 은행 수구. 그런 이제 좀 희망들이 좀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통신 장비 종목들도 분위기들이 요즘에는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오는 상황에서 좀 어느 정도 좀 갖춰진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센서뷰 에스테크가 나오고 있지만 센서뷰라는 종목을 네. 오늘 한 유망 종목으로 오늘 이제 좀 그 선택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들을 좀 보시면서 오늘 장 마감하고 센서뷰를 보니까 시간에서는 좀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오늘 종가에서는 힘을 썼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제 좀 매도 물량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봉상 차트 안에서도 음봉으로 좀 눌러주는 자리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센서뷰는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단기 성향의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번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접근을 좀 해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키워드 봤고요. 샵 3772번으로 다비드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저희가 봐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들어오셔서 1279 누르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더불어서 오늘의 또 히든 공략주 첫 번째 힌트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 첫 번째 어떤 힌트 들고 오셨을까요? 네, 앞서서 이제 뭐 스타링크에 대해서 네. 열심히 좀 떠들긴 했지만 오늘 종목은 다른 쪽에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요즘에 또 분위기가 좋은 쪽이 또 보안주 쪽에서도 좋은 분위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거기서 맞춰서 좀 분위기 올라가고 그다음에 새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종목들을 좀 골라봤는데 기업의 내용이 좀 좋은 그런 종목이 좀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막에 굉장히 힌트가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차세대 보안 솔루션으로 이제 꼽히는 내용들 중에서 국내 좀 1위 기업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약간 증권사들이 요즘에 좀 열광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우리 힌트를 좀 다시 한번 이제 좀 눈여겨 보시면서 보안주 중에 좀 지니어스한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니어스한 사람들이 좀 모여있는 보안 기업이다라는 게 힌트였습니다. 뭐 여기에서 힌트 쫙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조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정답 알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다비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해서 12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여러분들 지금 올려주세요. 맞추신 분들 커피 쿠폰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저희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서 상담 도와드릴게요.